예, 안녕하세요. 손종목입니다. 반갑습니다. 6살 된 남자아이, 한글이 좀 늦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 가르치다 보면 화가 많이 나죠? 예, 그것 때문에 걱정하셨는데, 어, 한글을 가르칠 때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이한테 한글을 왜 가르치려고 하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아이가 한글을 왜 배웠으면 좋을까요? 왜 배워야 할까요, 지금?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거기에 답을 얻어야 한글 지도 방법이 생깁니다. 한글을 잘 하면은 책을 잘 읽게 돼요. 그런데 아이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글을 읽을 줄 알매도 불구하고 책을 안 읽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는 한글 모르는 거나 사실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글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공부하는 것이나 아니면 책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면은 가르치나 마나라는 겁니다. 한글을 배우는 과정에서 공부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될 겁니다, 아이들이. 물론 이렇게 안 가르치는 부모들도 많아요. 한글 교육 자체를 안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안 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어느 순간 아이가 한글을 깨치게 되니까. 물론 그렇게 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주셔야 되고요. 한글을 가르치면서 대부분 아이들은 처음 배우게 됩니다. 한글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덧셈 뺄셈을 하면서 아이들은 처음 공부라는 것을 접하게 되고 그 인식이 상당히 오랫동안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한글 교육할 때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주셔야 돼요. 아이의 호기심을, 아이가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끼는 그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아이를 가르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공부에 대한 흥미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참고로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는요, 입학하기 전까지 한글을 안 거긴 한글이 아니구나. 핀란드는 입학하기 전까지 글자를 안 가르쳐요. 유치원에서 안 가르치고 집에서도 안 가르칩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요. 이 나라가 법으로 금지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렇게 한글을 미리 그런 어떤 글을 일찍 깨우칠 필요 없이 충분히 책을 먼저 좋아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책을 읽고 싶어 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학교 가서 가르치자라는 철학입니다. 엄마로부터 책 읽기를 충분히 지도받은 아이들은 비록 글은 못 읽지만은 책 읽고 싶은 마음에 한글을 금세 터득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순서가 바뀌었죠. 그래서 한글 교육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어떤 교육 방법이 나와서 심지어는 서너 살 때부터 한글 교육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긴 있지만은 저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을 반대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제 딸 같은 경우도 한글을 별도로 가르치진 않았습니다. 입학하기 전에 한글의 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려주긴 했어요. 그러나 그 전에 이미 한글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한글을 읽는 충분한 능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충분히 책을 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책을 재밌게 하게 해주십시오. 책이라는 게 재밌다라고 느끼게 해주십시오. 책이 정말 보고 싶다라고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이들한테 글을 알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공부도 즐거워지고 한글도 잘 배울 수 있는 길입니다. 아이가 글자를 좀 늦게 배운다고 해서 그 마음이 급해가지고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은 이 아이는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계속해서 공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글자 읽는 것 자체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글자를 몇 개 읽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을 거예요. 한글 익히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요.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글을 가르쳐 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읽어주십시오. 최대한 읽어주시면서 아이가 좋아하는 책이 있을 겁니다. 그 좋아하는 책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 짚어가면서 이게 그런 글자라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번씩 아이 보고 읽으라고 해주십시오. 그럼 아이는 몇 번 그 책을 반복해서 엄마랑 보면서 최소한 그 글자만은 통글자로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아이가 알고 있는 글자는 비록 한글의 어떤 원리를 모르면서 알게 되더라도 많은 글자를 알게 되고요. 그렇게 어느 정도 충분히 알게 됐을 때 어머니께서 한글의 원리를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재를 가지고 굉장히 부담 없이 해주시면 돼요. 지금 우리 아이 6살입니다. 내년 7살 시간 한참 남았어요. 남들은 글을 벌써 읽고 책을 혼자 읽는데 라는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을 비교하면은 끊임없이
얘가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중학교 들어가서도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계속 쫓아다니다 시간 다 보낼 겁니다. 지금부터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요. 앞으로도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아이 한글 익히는 것은요. 이 아이 속도에만 맞춰주십시오. 남의 속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절대 화내지 마시고요. 그림책 읽어주면서 아이가 책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아이한테 그 글자는 큰 소리로 반복해서 읽어주시고 그리고 그 책, 아이가 좋아하는 책에다가 그 글자를 동그라미 쳐가면서 이게 무슨 글자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모르더라도 엄마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주면서 그 글자를 눈에 익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이 아이가 이미 몇 번의 어떤 그 공부를 통해 가지고 한글 공부하는 것 자체, 받아쓰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감이 있을 것입니다. 당분간 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몇 달 동안 꾸준히 책 읽어주시면서 아이가 책에 대해서, 글자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한글 그 책들, 여러 가지 뭐 창제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책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이가 하고 싶을 때 해야 되는 거지 억지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뭘 가르칠 때 화가 난다 라고 느낀다면은 당장 그 교육 중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머니 나중에 이 아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공부 가르치기 정말 힘들어집니다. 수학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계산이 아니라 수학 자체에 대한 관심을 끌게 해주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한글 역시도 글자 자체가 아니라 글을 읽는 것, 거기에 대한 호기심을 생기게 해주셔야 돼요. 글을 일찍 깨쳤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글을 늦게 배운다고 해서 공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험상 그러고요. 실제로 주위를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한글을 다 깨친 아이들도 공부의 실증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들도 책을 읽는데 한글은 일찍 깨쳤지만 책 읽는 것 자체가 굉장히 늦된 아이들도 많아요. 따라서 글자 익히는 것과 공부하는 것 그리고 책 읽는 것 다릅니다. 지금 책 좋아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유치원 다닐 때 구구단 익힌다고 저기 학교 가서 수학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구구단 잘하는 건 노래 잘하는 것이고 수학 잘하는 건 수학 잘하는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글자를 익히기 위해서 계속 강의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책 많이 읽고 글자 관심 갖게 책에 관심 갖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몇 달을 노력하신 후에 조금씩 책에 나오는 글자를 중심으로 하나씩 엄마표로 실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아이가 공부도 좋아하고 책도 좋아하고 글자 깨치는 것도까지 좋아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이룰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머니께서 그 방법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